안녕하세요. 재테크한 곤돌이의 곤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알테오젠 관련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 촬영하려고 하다가 제가 알테오젠보다도 저희 구독자 요청인 알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원래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수정을 해서 오늘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적금이 만기된 게 있었거든요.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그 만기된 게 한 1,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매입 단가가 14만 9,650원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되게 고점에 들어갔죠. 네. 그렇지만 56만 원, 4.3%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추정 예탁은 이제 다른 거에서 수익 난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한 120만 원 정도 났네요. 그래서 알테오젠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무지성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이유 때문에 알테오젠이 저한테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 알테오젠은 어떤 기업인가? 여러분들 바이오 산업, 바이오 기업이 되게 이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용어도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영상에서는 쉽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볼 거고 현재 알테오젠의 이슈 그리고 알테오젠 얼마까지 갈까 목표가에 관한 영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알테오젠은 어떤 기업인가? 여러분들 알테오젠은 바이오베타랑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베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약품을 개선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새로운 효능이나 아니면 편의성을 부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복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과 성능과 안정성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바이오시밀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은 뭐냐면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오늘 조금 중점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알테오젠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이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변경시키는 기술. 즉 뭐냐면 정맥 주사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링거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링거, 혈관에 주사 놓는 거. 요게 정맥 주사거든요. 이렇게 링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오랫동안 맞잖아요. 근데 이 피하 주사, SC 제형, 요거는 뭐냐면 우리 그냥 엉덩이에 놓는 주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거는 간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맥 주사를 그러니까 혈관 주사를 엉덩이 주사로 바꾸는 기술을 하이브로자임이고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이다. 그래서 편의성과 당연히 빨리 끝나니까 환자의 만족도가 이제 높겠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이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인데 보시면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보면 알테오젠 미 머스크의 ALT B4 전 세계 독점권 부여 최대 5,750억 플러스 로열티 규모. 즉 요 기사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 의미와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머크라는 회사가 나온다 맞죠? 머크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미국의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암 걸리면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1세대는 화학 항암 치료.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작용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1세대 화학 항암 치료를 한 결과라고 부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2세대 항암 치료는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세대는 면역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순으로 올라갈수록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도 낮으면서 그렇게 약의 효과가 좋은 부분인 거죠. 다만 당연히 이제 치료비라든지 약의 가격이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고요. 이 면역 항암제는 위, 유방, 자궁, 암에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키트루다 판매 규모가 2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3조 5천억 원 정도. 굉장히 판매를 많이 했다, 맞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40조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인기가 있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키트루다 판매 독점 기간이 이제 2028년도가 되면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럼 이 만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양한 복제약이 출시되어 갖고 당연히 복제약이 출시되면 성능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약간 짝퉁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뭐 S급 짝퉁. 근데 가격이 훨씬 더 낮은 거죠. 그러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정품을 뭐 안 쓸 수도 있겠다, 맞죠?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머크의 키트루다 매출은 급감입니다. 네, 그래서 머크는 이 키트루다가 매출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이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재무제표적인 영역이 있어서 안 좋겠다, 맞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머크가 알테오젠에게 독점 계약을 내린 거예요. 독점 계약을 내리면 이 기술을 딴 데로 이렇게 이제 수출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머크가 알테오젠 너는 우리랑만 이 키트루다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면서 약을 개발해야 돼라고 이제 머크가 그렇게 같이 하자라는 거죠. 네, 사업을. 그래서 머크가 알테오젠과 함께 SC 제형으로 개발을 성공한다면, 즉 아까 그렇게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30분 정도 걸리는데 SC 제형,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엉덩이 주사 정도로만 이렇게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3에서 8분 정도면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형 약물은 또 새로운 약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특허 만료 이후에도 요 SC 제형으로 다시 머크가 키트루다를 출시하게 되면 특허가 다시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다, 맞죠? 네, 요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머크에는 알테오젠의 그런 SC 제형 기술이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인기가 많은 키트루다를 얘네가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머크에게는 알테오젠의 기술이 꼭 필요해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비독점 계약이었는데 독점 계약, 우리랑만 이렇게 교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기술을 이전시키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렇게 비독점 계약에서 독점 계약으로 그렇게 계약 자체를 틀어버린 거죠. 네. 이게 기업 대 기업 간에서 이렇게 큰 계약권 간에서 이렇게 그 계약을 트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건데 그만큼 머크에게는 알테오젠의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267억 원, 그 다음에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최대 5,616억 원. 그러니까 마일스톤은 어떤 개념이냐면 성과급이라고 보면 돼요. 임상 1상에 성공하면 추가적인 마일스톤이 지급되고 2상에 성공하면 또 마일스톤이 지급되고,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 가운데 단계마다 그렇게 내가 성과급을 중간중간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마일스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이 실제로 판매되면 판매가 많이 될수록 몇 프로의 로열티를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스톤 같은 경우도 최대 5,616억 원을 더 추가로 우리가 줄게 라고 머크가 알테오젠에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로열티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5년에서 29년까지 연평균 마일스톤이 3,000억 원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의 목표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즉 결국은 알테오젠의 로열티 비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일단 키트루나 같은 경우는 머크에서 SC 전환율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40%인데 50%면 20조잖아요. 그래서 20조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로열티율은 2%에서 5%로 가정을 했습니다. 즉 보통 지금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로열티 비율이 5%로 조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20조에 로열티 5%로 치면 1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실제로 여러분들 알테오젠은 지금 현재 적자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연간 영업이익이 1조를 예상을 한 그 5%로만 로열티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다잘렉스나 기타 다른 약물에 관해서 로열티랑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6천억 원, 3천억 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총 영업이익이 로열티 5%를 가정했을 때 1조 9천억 원이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멀티플을 몇 배를 줄 것인가를 가정하는데, 자, 비슷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을 71배를 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펄을 48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21배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알테오젠의 영업이익이 알테오젠이 1조 9천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뭐 우리가 보수적으로 20배만 준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38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뭐 셀트리온 정도로 한 50배 정도 준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그 시가총액이 95조가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지금 이 알테오젠 기업은 시가총액이 8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8조. 네. 98조가 아니라 8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보수적으로 로열티를 2%만 잡고 영업이익을 다 더 계산해서 더하면 총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또 보수적으로 펄을 20배만 잡으면 적정 시가총액이 26조가 됩니다. 26조. 자, 근데 26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이 8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해도 3배는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뭐 한 15만원 대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40만원은 더 넘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그냥 합리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주가가 높다라고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알테오젠 차트인데요. 사실 보시면 지난번에 전고점을 그냥 뚫어버렸죠.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고점이 52주 신고가도 아닌 그냥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성장성과 그 기대감이 실적과 함께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돈이 들어가야 돼요. 즉 자금이 같이 유입이 되어야 역사적 신고가를 찍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기업은 여기서부터 다시 리셋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을 조금 체크해보면 현재 영업이익이 적자 회사지만 재무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로열티라든지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공급되면서 실제로 이 적자 회사가 재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자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자금난. 즉 그래서 매번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뭐 CB 발행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박살나고 그리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 실패하고 임상 실패하고 근데 자금이 있으면 알테오젠 네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만큼 그 돈이라는 게 특히 바이오 기업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황이면 MSCI 편입 가능성도 높아요. MSCI는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편입할 종목들과 편출될 종목들을 선정이 됩니다. 2월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편입이 되지 않았고요. 후보에는 있었지만 근데 요 추세라고 하면
5월 MSCI 편입을 조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MSCI 편입이 되면 어떤 게 유리하죠?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펀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알테오젠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크게 상승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알테오젠 또 추가적인 부분은 3월에 아마 그런 이제 그 IR, 네, 설명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통 바이오 기업들은 그냥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그 IR 한번 하고 나면 주가가 크게 상승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MSCI에 편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탄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적금 만기된 거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는 제가 주식을 매수하라고 강조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네, 저는 유튜브는 제 일기 같은 영역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간 지났을 때 결과를 보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의 이런 그 투자 생각이 여러분들과 조금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지, 제가 투자를 추천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알테오젠 종목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잘 분별하셔서 네,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